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입니다. 저희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벌써 19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또 뭐 가치는 어떻게 지키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사서 어디다 써요?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손에 넣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좀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앙화 거래소 CX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비트나 빗성, 해외에는 바이낸스 같은 곳들이요. 아, 네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원화를 입금하고 그 돈으로 USDT나 USDC 같은 원하시는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도 익숙하고 고객 지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문턱이 낮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냥 은행 앱 쓰듯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런 중앙화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법 이런 것 때문에 실명 인증, KYC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구해요. 아, 신원 확인이요? 네. 그리고 이제 구매한 코인을 개인 지갑 같은 외부로 옮길 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요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간편하지만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또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개인들끼리 직접 거래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P2P 거래라고 합니다. Peer to peer요. 이건 어떤 플랫폼 안에서 구매자랑 판매자가 직접 연락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나 거래 방식 같은 걸 서로 정하는 거죠. 아, 직접이요? 네, 바이낸스 P2P나 팩스풀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장점이라면 거래소보다 좀 더 다양한 결제 수단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 오, 가격이 더 좋을 수도 있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거래 상대를 내가 직접 찾아야 하고 또 혹시 모를 사기 위험 같은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할 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나 아니면 상대방 평판 같은 걸 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좀 신중해야겠네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주의가 필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방법. 이건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요? 네, 맞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DX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건 일단 개인 지갑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같은 거요.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좀 가지고 있다가 유니스왑이나 커브 파이낸스 같은 DX에 접속해서요. 내가 가진 암호화폐를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바꾸는, 그러니까 수합하는 방식입니다. 아, 교환하는 거군요. 아무래도 이 개인 지갑 사용법이나 또 거래할 때마다 드는 수수료, 가스비라고 하죠. 이런 개념들이 앞선 두 방법보다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중앙화 거래소, P2P,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냥 가지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활용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역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쪽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 하거나 빌려줘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제공하고 거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아, 이자 농사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거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에요. 네, 금융 쪽 활용이 아주 활발하군요. 그리고 또 해외 송금에 쓰인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은행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싸게 보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실용적인데요. 맞아요. 특히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급여 지급 같은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도 돈도 엄청 아낄 수 있으니까요.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의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와,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나 상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뭐 디지털 컨텐츠를 사거나 일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쓸 수 있고요. 아, 진짜요? 결제까지요? 네. 심지어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충전해서 쓰는 실물 카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와,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네요. 또 어떤 활용처가 있을까요? 자산 보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자국 화폐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달러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 대신 안전자산처럼 쓰이기도 해요. 아,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려고요?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달러처럼요. 구매 방법부터 정말 다양한 활용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소중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지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셨다면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꼭 고민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래소 지갑이 쓰기는 편하죠. 네, 그냥 거기 두면 되니까요. 근데 거래소는 중앙화된 곳이라 해킹 같은 사고가 나면 내 자산 통제권이 사실상 거래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비밀키를 관리하는 메타마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지갑, 이걸 보통 개인 지갑이라고 부르죠. 이게 보안성이 더 높습니다. 아,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보안을 원하신다면 인터넷이랑 아예 분리되어 있는 하드웨어 지갑, 콜드 월렛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드웨어 지갑이요. 네, 물론 이건 약간의 비용과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규모나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맞춰서 적절한 지갑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비밀번호나 복구문구 같은 거 이거 관리 정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뭐 단순 투자 대상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송금, 결제, 또 금융 서비스까지 정말 우리 실생활 곳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실용적인 디지털 화폐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디서 구매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에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19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스테이블 코인 여정에 든든한 그리고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저희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 그 핵심 내용들을 한눈에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총정리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